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혜전기 대표 민병수입니다. 제가 발명한 망형 접지판 서지히터 개발자이고요. 그 다음에 승혜전기라는 자재 판매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사 자격증 2개와 또 오랜 평생을 제가 전기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전기, 또 전기의 맥을 잡는 그런 그런 전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기능사를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또는 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일반 상식과 같은 그런 전기로, 어렵지 않은 전기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전기의 개관이라 그러면 조금 딱딱하죠. 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힘들지 않은 전기 공부 제가 한번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이렇게 강의 동참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는 직류 전기와 교류 전기로 크게 나눕니다. 직류 전기는 직류 전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건전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건전지 있죠. 이런 건전지가 직류 전기입니다. 보통은 1.5V 짜리 크기에 따라서 AAA, A, 2A, 1A 뭐 이렇게 또 더 큰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1.5V 이렇게 돼서 요거 두 개 합치면 1.5 플러스 1.5 하면 3V의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직류 전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시간. 이렇게 그려보면 직류 전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V가 걸리죠. 3V의 전압이 딱 걸리면 계속해서 이 3V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극성의 변화가 없이 나오는 것을 직류 전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직류 전기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직류 전기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량으로 쓰는 건전지는 만들기 쉽지만 발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대량으로 쓰는 그런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발전소가 어디에 있냐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발전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발전소가 도심에는 잘 없잖아요. 다 어디 있냐면 바닷가 중에서도 큰 항구가 있는데 이런 데 잘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이런 곳을 골라서 발전소를 짓습니다. 발전은 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수력, 원자력, 뭐 그다음에 화력, 뭐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력 발전은 물이 풍부해야 되니까 산간 계곡에 주로 설치가 되고, 화력 발전소도 물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증기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나가면서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발전기가 그 발전기를 돌리고 난 그 열이 물로 이렇게 다시 내보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온도를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어서 이 방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류를 하는데 이 방류를 너무 확 해버리면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그만한 개천에서 방류를 하면 그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다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큰 강이 있는 그런 곳에 발전소를 짓거나, 소규모밖에 안 됩니다, 강으로는.
그래서 이제 영월화력발전소 같은 데가 그렇게 소규모 발전소라고 할 수 있어요. 동강이라는 작은 강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대부분 그 화력은 다 바닷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바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조금 내보내도 예, 가는 도중에 식고 또 다른 물들하고 쉽게 섞이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 방류되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이 바닷가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의 분포들을 보면 이제 동해안에 뭐 울진 원자력, 뭐 고리, 뭐 여러 그 큰 발전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해와 서해안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 전기를 어디서 쓰냐면 서울 같은 데로 쓰잖아요. 서울로 보내려면 전기를 보내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교류전기라는 것이 있는데, 교류전기에 이 교류전기가 이제 전력 설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요. 교류전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발전소예요. 발전소. 발전소에는 뭐가 있냐면 발전기가 있죠. 발전소에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있죠. 그죠? 발전기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갖고 나오는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만 볼트 정도. 이런 전압을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도심 한가운데 가는 그런 그렇게 전기를 바로 보내면 좋을 텐데,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전기는 교류전기예요. 교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의 원리는, 발전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대부분 다 배우시는데,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는 이제 자석이 보통 이렇게 있죠. 자석이 N극이 있고, 또 그 다음에 S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S극. 여기에 코일, 즉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이 지나가면 전기가 발생해요. 그 발생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동그랗게 생긴 이 회전자가 있어요. 이 회전자에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들어가고, 저쪽 밖에서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이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그 단상 발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게 되겠죠. 회전을 하게 될 텐데, 이 회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요것처럼 그려보면, 이게 전압, 요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뭐 직류에서는 뭐 시간 개념이 별로 없죠. 그냥 켜놓으면 가는데, 교류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게 아니고 좀 더 길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가 0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0초일 때는 전기가 발생되는 양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자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속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속은 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속은 N에서 S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가 회전할 때, 여기서 회전할 때는 부리가 이 자속을 전혀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속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전기가 발생될 때는 언제 많이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딱 끊어줄 때,
속도와 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 중에 전기가 발생되는 걸 보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요. 여기 0도에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0도에서 90도만큼 돌아왔을 때 이때가 그 최대치가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가 여기가 이제 90도겠죠. 90도. 그 다음에 이제 180도로 가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최대로 전기가 많이 생기다가 점점 이게 각도가 이렇게 눕죠. 누워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면 딱 이렇게 방향이 자석과 같은 방향이 돼서 여기는 전기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이 되죠. 0이 됐다가 다시 180도를 지나면서 점점 커지다가 270도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360도에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270도, 27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360도가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한 바퀴 도는 거를 주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는 이렇게 여기에 코일이 한 바퀴 돌아가는 시간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60분에 1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기라고 부르고요.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주기가 1초 동안 몇 번 생기냐 이걸 가지고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주파수. 여러분 주파수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통신할 때 주파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주파수는 그러니까 이게 60분의 1초니까 1초에 몇 번 돌아가냐면은 60번 돌아가요. 그래서 60Hz 주파수의 단위입니다. 이런 이제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플러스 같다 마이너스 같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전기라는 게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하는 구리라 할지라도 저항이 있어서 이게 멀리 가게 되면 여기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멀리 갈수록 입구에서는 큰데 멀리 가면 이제 점점 작아져요. 여기. 그래서 이 전압이 떨어지죠. 이런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손실이 전압이 멀면 멀수록 많이 생겨요. 이 교류의 최대 단점은 장거리 송전을 할 때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압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멀리 갈수록. 그런데 직류 송전을 하면 괜찮아요. 그냥 쫙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그러니까 교류 전기가 발전하기는 쉽지만 참 보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갭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냐면 이 발전기에서 나온 2만 볼트를 가지고 아주 큰 전압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변전소예요. 변전소. 근데 어디에 속해 있는 변전소냐? 발전소에 속해 있는 변전소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속해 있는 변전소는 보통 15만 4천 볼트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거의 34만 5천 볼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지금 개발한 76만 5천 볼트. 이런 전압으로 이렇게 전압을 바꿔줍니다. 변압기를 써서 대략 2만 볼트의 전압을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바꿔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심 한가운데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울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서울로 보내요. 서울 인근으로. 그래서 서울 인근에 가면 이제 큰 변전소가 있죠. 그 변전소들이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가평 같은데 지금 큰 변전소가 있고 신태백 변전소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거리 뭐 100km,
뭐 200km 이런 이제 거리를 갖다가 송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76만 5천 볼트 초초고압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전압으로 보내줄 때 손실이 없어요. 손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6만 5천 볼트의 전압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전압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전봇대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못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큰 지지물이 필요한 거죠. 철탑이 필요한 거예요. 철탑. 옛날에는 철탑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가공지선이라고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선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이런 큰 전압을 전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송전탑이 필요한데요. 이 송전탑을 쭉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도심 인근,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도심 인근으로 보냅니다. 인근에 또 뭐가 있냐면 변전소. 이런 변전소가 있죠. 이 철탑을 타고서 이 발전한 전기가 변전소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 변전소에서 이제 그럼 변전소에서 1차의 전압은 얼마냐면 15만 4천 볼트. 그 다음에 34만 5천 볼트. 76만 5천 볼트. 이런 전압을 받아가지고 변압기가 이거를 뭐로 바꿔주냐면 22만 2,900볼트로 바꿔줘요. 보통은 23kV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높은 전압이에요. 사람이 1m 이내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 30cm 이내로 가면 감전돼서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22,900볼트의 전압은 무엇을 통해서 가냐면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에 전기줄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매달려서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요거는 이제 고압이에요. 고압.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2,900볼트가 이렇게 변전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집 앞에까지 이 고압이 와요. 고압이 와서 집 앞에 이제 전봇대를 다시 그려보면 또 저 선이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변압기를 달아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변압기죠.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1차에는 고압을 이렇게 받아서 2차에는 저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봇대에 요거를 밴드를 채워 가지고 이렇게 변압기를 붙여요. 전봇대에. 요거를 이제 주상 변압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봇대 중간에 보면 이제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애자를 달아 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성선, 여기에 또 따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전기를 이제 뭐 전봇대가 이렇게 또 지나가죠. 전봇대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저압을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집 여기 처마에서 받아서 보통은 여기 이제 계량기를 달고 이렇게 집 안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전기예요. 뭐 조금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이해가 금방 되시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변전소가 세 가지가 나오죠. 발전 변전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전 변전소라 그래요. 배전 선로에 보내기 위한 변전소. 그 다음에 이제 주상 변압기. 요거는 이제 변전소라고는 안 부르죠. 변압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22,900V가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압 수용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압 수용가. 근데 고압 수용가 중에서 전기를 정말 많이 쓰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바로 이렇게 철탑을 여기 배전 변전소에서 뭐 15만 4천 볼트나 또는 뭐 34만 5천 볼트나 이런 이제 철탑을 이용해서 대 수용가, 예, 공장 같은 데죠. 이렇게 또 다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는 자기들이 직접 철탑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전에서 철탑을 설치해주고 변전소를 지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요. 고압 수용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깎아주는데 그래서 공장 전기가 싸다. 일반 가정은 비싸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일반 가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설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작아 보이지만 주상 변압기 같은 거, 개폐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장이 싸게 쓰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싸게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자기가 내야 될 전기요금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공장이 좀 싸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전기의 종류에는 직류전기와 교류전기가 있다. 직류전기는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교류전기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시골, 아주 산, 계곡 또는 바닷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전을 해서 기능사 시험에도 나오고 기사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발전 변전소에서 이제 송전 선로를 통해서 배전 변전소로 전기가 보내지면 여기서는 또 주 변압기가 큰 집채만한 변압기가 이렇게 22,900V로 이제 전기를 낮추어서 각 도시로 보내줘요. 그러면 각 동에서 이렇게 받아서 필요한 만큼 변압기를 이제 주상 변압기를 달아서 이렇게 이제 일반 주택으로 간다. 이런 이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발전기 원리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발전기 원리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과정 속에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쉽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공식을 외우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설명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전기의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 뼈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능사 공부할 때는 보통 이제 전기 이론은 직류 이론을 많이 해요. 여기 부분을 조금 제가 지우고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회로 이론은 1번은 이제 직류전기를 해요. 직류전기에서 RLC라고 부르는데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 그 다음에 캐피던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뭐 좀 더 자세한 거는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류 전기가 들어갑니다.
예, 교류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단상 발전기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단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도 이제 RLC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 RLC 이렇게 배우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능사 수준은 거의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자기회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뭐 발전기 원리라든가 전동기가 돌아가는 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긴 하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가 있어요. 전력 설비. 전력 설비는 보통 이제 내선 규정 또는 뭐 접지 규정 또 이런 뭐 변전소나 변압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현장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 전력 설비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의외로 또 현장에서 아 나는 이론을 못하니까 포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요게 30% 이게 70%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설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재상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전선의 종류, 파이프의 종류, 그 다음에 뭐 파이프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또 전선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배관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냥 흘려 들으세요. 흘려 들으시면 이것이 다 전력 설비의 기초가 되고 조금만 외우시면 금방 기능사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일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뭐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또 현장, 그 다음에 뭐 우리 판매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재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재들을 보면서 실물을 보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능사 이론 패스 됩니다. 이론만 패스하면 실기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 장애인이 아니면 거의 이제 장애인 모자라지 않으면 다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 기능사는 이론이 80%입니다. 80%. 이론만 합격하면 실기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 다 합격해요. 이제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격하면 이미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 합격하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뭐 3D 직종이라고 하지만 전기는 정말 돈 벌기 쉬운 직종이고 열심히 하면 정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전기 개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